편의점 매출의 핵심은 뭘까요? 대부분 자리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빨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가장 중요한 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오피스텔 1000세대 독점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고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국도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독점 편의점에는 편의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국도에 있는 편의점은 뭐 백화점 직원, 마트 직원, 물류센터 직원, 마케터, 본사 영업팀장이 와서 다 같이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가 매출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오피스텔 독점 편의점이 매출이 잘 나올 겁니다. 편의점은 소매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장사의 기본 원칙은 어떤 걸까요? 바로 팔 물건과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장사의 핵심은 팔 물건과 살 사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에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살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맛집이 있겠죠. 내 주변에서는 그만한 맛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멀리까지 가서 심지어는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은 어떨까요? 내가 팔 물건에 특별한 가치를 입힐 수가 있나요? 예전에는 허니버터칩, 수나리 같은 게 있었고 요즘은 밤 티라미슈라는 메가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되면 내가 파는 물건에 특별한 가치가 입혀지게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옆에 편의점이 품절됐기 때문에 내 편의점으로 오는 겁니다. 내 편의점에서 파는 밤 티라미슈와 옆 편의점에서 파는 밤 티라미슈는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에 변화를 주면 내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실제로 저는 아직도 맥주 4캔을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제 마진을 깎아가면서요. 주변 고객이 우리 편의점으로 오게 할 유인책은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멀리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이라는 변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손님을 오게 한다라는 변수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손님을 오게 한다라는 변수는 바로 입지를 통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상권이란 단어와 입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혼돈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상권과 입지 모두 편의점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소비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상권과 입지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매출의 99%는 자리빨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특수 상권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병원, 공항, 휴게소 이런 곳들이요. 이런 곳을 제외한다면 편의점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오피스텔, 오피스, 유흥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편의점에 오는 고객층이 어떤지에 따라서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가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매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유흥 상권은 퇴근 이후부터 심야 시간, 심지어 새벽에도 매출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이때 편의점이 유흥상권 초입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간에 2명이서 일하고 그 당시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50%는 야간에 나왔고요. 이렇게 편의점의 매출이 가장 높게 일어나는 시간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주택의 역할을 하고 소비력이 높은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와 유흥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24시간 손님이 끊이지 않는 뭐랄까요, 편의점으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마 지금 저한테 이런 말 하고 싶을 겁니다. 야, 거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 근데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딨냐? 있기는 하냐?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즘 도시계획할 때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오피스텔을 짓고 그리고 그 1층을 스트리트 상가 형식으로 구성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지식산업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밀집된 역삼역 인근에는 오피스텔 736세대와 주변은 회사, 유흥상권으로 통합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도권에 대입한다면 어떨까요? 신도시마다 있는 상업시설의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그런 곳은 이미 다 편의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곳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 힘들다면 두 번째로 편의점하기 좋은 자리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은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생활 양식입니다. 오피스텔 편의점의 장점으로는 우선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특성상 1인 가구의 손님들이 가장 편의점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도 다른 곳보다 높은 편입니다. 혼자 살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더라도 퇴근 후에 먹는 맥주, 그 외의 안주류는 1층의 편의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편의점 매출 구성비 1위, 2위, 3위 뭔지 아시나요? 1위는 담배, 2위는 맥주, 3위는 소주입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아마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매출의 총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가족 단위가 사는 아파트라면 아마도 마트에서 주류를 번들 단위로 구입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냉장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번들로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구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비단 주류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서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의점하기 좋은 자리는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보다 매력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편의점과 궁합이 좋습니다. 예전에 마트, 슈퍼의 역할을 편의점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위치한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우선 고정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상권은 큰 변화가 없는 한 매출을 연평균을 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야간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1000세대 정도 돼도 심야 시간에 20만원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에 편의점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물류를 야간에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미영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하기 좋은 자리 네 번째로는 빌라 그리고 원룸 같은 게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에 보면 빌라나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전체 가구 구성비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2.4%입니다. 나머지는 단독, 연립, 다세대 이런 곳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빌라가 밀집된 곳들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상가가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선 주택을 부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를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위치한 편의점의 매출이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마진율도 좋은 편이고요. 근데 사실 요즘 신도시에서 이런 빌라 밀집촌을 새로 개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용도로 토지를 분양하고 예전에는 빌라가 생길 법한 토지들에는 이제는 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공략할 땐 이미 운영 중인 편의점을 인수하거나 혹은 마트, 슈퍼를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수도권의 빌라 밀집 지역을 보면 정말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촘촘하게 편의점이 생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마트, 슈퍼들도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들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고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추후에 이 상권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빌라 밀집 특성상 면적이 넓더라도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매장별로 매출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점포는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담배 소매인 거리 변경에 따라서 폐업 후에는 다시 오픈이 아예 힘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리가 되더라도 예전에 매출이 낮아서 폐업한 곳에 다시 편의점을 오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버틸 여력이 가장 높은 즉 해당 상권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 추후 이 상권의 편의점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편의점 본사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리금도 덥석 물고 경쟁점 전환이나 대체점 오픈 때는 본사의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다시피 할 정도로 조건을 퍼주면서 오픈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본사에서도 수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매출 즉 300만 원 이상이 보장될 자리는 이런 곳에 슈퍼, 마트 전환 혹은 기존 소매점의 통폐합이 거의 유일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곳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하기 좋은 입지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전할 만한 곳으로는 공단 또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에 최대 장점은 24시간을 영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심지어 토요일은 오후 2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형태의 계약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 단점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매출의 차이가 너무 크고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월세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식산업센터에 편의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평일에는 한 380만 원 정도 팔다가 주말이 되거나 휴일이 되면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오픈하실 때에는 예상 매출액과 월세를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편의점 운영하면서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해 볼까 하는데 여기가 과연 매출이 잘 나올까, 인터넷 보면 편의점 절대 하지 말라던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 하라는 사람 그리고 편의점을 하지 말라는 사람 모두 자리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만 좋으면 편의점 운영하기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고 흔히 말하는 고매출 점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우연하게 지인이 편의점을 오픈하는 걸 지켜보았고 그곳이 매출이 3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러면 얼마가 났는지 옆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옆에서 누가 도와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픈하고 운영하고 수익이 남는 걸 옆에서 본 것 자체 이거는 도움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건을 찍어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그분조차도 그때는 막연하게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알고 있었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진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인이 오픈한 그 편의점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왜 매출이 300만 원이 나오고 유사한 매출이 나오는 편의점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주변의 편의점 매출을 모른다면 다른 편의점의 매출을 알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의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여러 곳에 편의점을 다니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길 가다가 편의점만 보면 저기는 얼마 정도 팔까? 이렇게 예측도 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높던 낮던 주변을 계속 둘러보면서 여기는 왜 매출이 높지? 여기는 왜 매출이 안 나올까? 이 주변 상가 시세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신이 생겼을 때 확신이 되는 자리를 직접 계약하고 이후에 본사 직원들을 만나서 미팅하고 그렇게 첫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거기 매출 어땠을까요?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이후에 오픈한 편의점 중에 한 곳은 2년도 안 돼서 1억 이상 날리고 폐업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댓글 보니까 왜 징징거리냐는 식의 말도 많던데 폐업하면서 본사한테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사 직원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끌고 가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안일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적자 감소하면서 대체점 찾을 때까지 원래 예정한 폐업일보다 몇 개월 더 운영해 줬습니다. 제가 인생의 롤모델을 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원규라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경쟁자를 난이도 순으로 정렬. 1. 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사람. 2. 곧 포기하는 사람. 3.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 4. 찍먹하는 사람. 5. 말만 앞서는 사람.
6. 더 배우지 않는 사람. 7. 이미 만족하고 있는 플레이어. 8. 전성기가 지난 전문가. 9. 평범한 전문가. 10. 이 분야에 10년 이상 머문 사람. 11. 라이징 스타. 12.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명성 있는 사람. 13. 레전더리. 지금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 몇 번에 해당하실까요? 업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의 댓글을 보고 곧 포기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이유도 모르고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오픈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절대 편의점 창업하지 마세요. 최소한 배우는 사람까지는 간 다음에 편의점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되던 안 되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두시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 한번 시청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